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채무업계에서 정말 뜨거운 주제죠. 베이커리 카페 가업 상속 공제? 이거 아직 가능한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기사만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래는 가업을 정상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일부에서는 부동산 상속세를 줄이려고 베이커리 카페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베이커리 카페가 진짜 가업이냐? 아니면 부동산 상속 절세용 구조냐? 지금 이 경계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특히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운영 실태 점검을 착수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보완, 심지어 전면 개정 검토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아직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세청이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세무 리스크가 커지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업 상속 공제 제도 자체는 아직 유효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 제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세법상 살아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정상적으로 승계할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만 충족하면 상속재산에서 꽤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네요. 네, 그렇죠. 다만 공제만 받고 끝이 아닙니다. 상속 후 5년간 사후 관리가 붙습니다. 상속인이 계속 종사해야 하고 지분도 유지해야 하며 가업용 자산을 과도하게 처분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 주된 업종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용 유지 요건도 같이 따라옵니다. 즉, 일단 공제받고 나중에 업종 바꾸자 이런 식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도 아무 사업이나 되는 게 아니라 상속 개시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상증령 별표상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이커리 카페가 문제일까요? 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니, 카페도 음식 파는 곳이고 빵도 팔면 되는 거 아냐? 왜 베이커리 카페만 이렇게 민감한 이슈가 된 걸까요? 네, 바로 업종 구분 차이 때문입니다. 세법상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은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반면 제과점업은 대상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큰 것입니다. 네, 같은 공간에서 커피 팔고 빵을 팔아도 세무상으로는 주된 업종이 어디냐에 따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은 빵도 같이 파는 카페냐? 아니면 제과 생산과 판매가 본질인 제과점이냐? 이걸 가르는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은 수도권 외곽의 토지 가치가 큰 부지 위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도의 본래 취지인 기술, 노하우 승계보다 부동산을 세금 적게 넘기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진 거죠. 국세청이 가장 주로 보는 것은 업종 위장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만 베이커리 카페이고 실제로는 커피 전문점이 아니냐 이겁니다. 공식 발표문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과 시설 없이 소량의 완제품 케이크만 매입하고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훨씬 높다면 사실상 커피 전문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간판에 베이커리 카페라고 써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제 매입 구조, 제조 설비, 생산 활동, 매출 구성입니다. 즉, 업종 코드보다 실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대형 베이커리 카페 하면 솔직히 빵보다도 넓은 정원, 대형 주차장, 멋진 외곽 부지부터 떠오르는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국세청은 그 넓은 토지와 부대시설 전체가 정말 사업용 자산인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조경, 부속토지, 별채, 부대시설이 있다고 해도 그 전부가 자동으로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업과 무관한 부분, 개인 사용 공간, 주거 공간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상 사업인지 여부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 상시 고용인원, 매출 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를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이거겠네요. 이 사업이 진짜 장사하려고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상속 대비용 껍데기 구조냐. 네, 정확합니다. 사업 규모에 비해 매출이 지나치게 약하다든지, 고용이 빈약하다든지, 매입 구조가 실제 업종과 안 맞다든지 하면 세무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는 실태 조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언론 논쟁이 아니라 국세청이 서울, 경기권의 자산 규모가 큰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골라 운영 실태와 신고 내용 전반을 보겠다고 공식 발표한 상태입니다. 즉, 나중에 볼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미 보고 있다는 거네요. 세무조사 이슈를 넘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단순 점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가업상속 공제 요건의 사전 사후 검증 강화, 그리고 제도 개선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개별 사업장 점검이면서 동시에 향후 법이나 집행 기준이 더 빡빡하게 될 수 있는 전환기라고 봐야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단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손질의 근거를 쌓는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2026년 3월에는 대통령이 배영 베이커리 카페 사례를 언급하면서 10년이 가업이냐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를 했고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보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이슈는 단순히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아예 앞으로 제도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느냐까지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국세청이 실제로 본 대표 사례들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사례부터 정말 상징적이죠. 제가 시설은 거의 없고 완제품 케이크만 조금 들어오고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훨씬 높고 매장 구조도 카페 중심인 경우. 이 경우 국세청은 실질상 커피 전문점인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제과점업 등록만으로 공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대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부지라고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토지 일부에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였죠. 네, 이 경우 토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는 주택 부수토지로 판단돼 사업용 자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즉, 카페 땅이니까 다 사업용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도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부모는 원래 다른 업종 사업을 하고 있었고 자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베이커리 카페 쪽으로 온 구조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누가 실제 사업주인지, 형식적 개업인지, 실질 경영이 누구인지 확인 대상으로 봅니다. 겉모습보다는 경영 실체를 본다는 것이죠. 실무적으로 가장 위험한 접근은 딱 이것입니다. 베이커리 카페만 등록만 해주면 되겠지,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은 등록 업종보다 제과 생산 설비가 있는지, 제빵 인력이 있는지, 원재료 매입 내역이 업종과 맞는지, 제과 매출 비중이 실제로 의미 있는지, 대표이사가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지 이런 요소들이 다 같이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 후 5년 동안 업종 변경 금지, 휴폐업 제한,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고용 유지, 상속인의 계속 종사와 지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초기의 요건 충족, 그리고 사후 관리, 유지 이 두 단계가 모두 중요합니다. 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베이커리 카페는 아직 제도상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가장 강하게 실질 검증을 받는 업종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업종 코드보다 실질 카페 외형보다 제과업 본질, 부동산 가치보다 실제 사업성, 형식적 대표보다 실질 경영 참여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면 가업상속 공제 전체가 부인될 수 있는 흐름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